불에 자는 소리 정진소하며 결정하며 별동이하며 명십이 아니라 예은 불망연인하며 불사비하며 예는 불요절하며 불지모하며 불보아하니라 수신천언을 이지선행이니 행수운도가 예지질량이라 예문지여인이요 불문지인이며 예문대하이요 불문왕존이라 도덕이 너희가 비례불성하며 교훈 정소리 비례불리하며 분쟁 변송이 비례불결하며 군신상하와 부자 형제가 비례불정하며 반학사사가 비례불길하며 경조시군과 이관행법에 비례면 이놈이 불행하며 도사제사하야 공급기신이 비례면 불성불장하니라 시로 군자는 공경준절 대양하야 이명내 아니라 앵무가 능언이라도 분리 비교하며 성성이 능언이라도 분리 금수하니 금의인이 무례면 수능함이라도 불역금수지신 모아 불유금수는 무례라 고로부자 지우하니라 시고로 성인이 작하야 이래 이효인하야 사인이 유래하야 지자그릇 금숙해 하시니라. 딱 감격스럽네. 이렇게 높은 뜻이 있어. 예전에 부래자는 이렇게 제비 붙자가 앞이 머리에 나왔으면 대저, 접두사로서 대저. 그 다음에 놈자자는 강조사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놈자자 강조사. 대저 예라고 하는 것은 소위 원리 까닭 이유 구문이에요. 소위 원리 까닭 이유 정하는 원리다. 무엇을? 친소 가깝고 소원한 관계, 먼 관계, 가까울 친 멀소, 가깝고 먼 관계를 결정하는 원리요. 그러면 그 소위는 뒤에 다 붙은 겁니다. 결혐의, 판결, 혐의, 이럴까 저럴까, 그 혐의가 있는 것을 판결하는 원리이며, 그 다음에 별, 동의,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원리이며, 명십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밝히는 원리다. 알아들었죠? 그러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체계를 밝히는 원리라 쓰죠. 조리 질서 체계. 따라서 이 세상에 예절보다도 더 섬세한 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절은 이치자와 천리와 똑같다고요. 천리가 한 가닥도 빠진 데가 없죠. 예절도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차만별 변화무쌍한 이 세계의 혼돈 세계의 가닥을 예절은 싹 정리해 부른 거예요. 예절을 싹 밝힌 거예요. 따라서 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예를 있는 아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복잡하고 그 판별하기 어려운 일이 나오면 예학자한테 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법학자한테 가죠. 법학자한테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냐하면 그 큰 것만 있지 예절처럼 자세하게 있지 않아요. 네. 그 다음 예는 불망 열인하며 기쁠 열자 말씀 설자는 기쁠 열자를 읽으세요. 예절이란 것은 망령되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즉 예절이란 건 인간관계를 화합 조화시키지만 그러나 망령되게 하지는 않는다.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불사비 사양하지 않는다. 사양하지 않는다. 무엇을 비용을 말씀을 낭비하지를 않는다. 말씀사 비용 소비 말씀을 낭비하지 않는다. 얘는 불유절 너물유 절도절 얘는 절도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침모 침범할 침 모욕할 모 업신여길 모 침범해가지고 침해해가지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남을 인격을 침해하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불호화 또 좋아해가지고 이무롭게 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예절이라는 것은 자율질서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자유의사를 모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전부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예절 자체가 자율질서라고 그랬죠. 그럼 자기의 자율적인 행동을 하는데 나의 자유자재한 자율성을 존중해 주려면 남의 자유권도 인정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인정해 줘요. 그래서 3번 청하고 예전에 3번 청하고 3번 사양하고 하는 예법이 있는 거예요. 이 독재자들은 모든 것을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하면 된다. 그러죠? 예전에서 그게 없어요. 너는 너의 주에서 나는 나의 주에서 다 각각 자기의 자율적 분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수신천을 의주선한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는 것. 이럴 때 천자는 발불천 말을 실천하는 것.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는 것을 이걸 보고 선행이라고 한다. 선행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고 행수원도 행동이 닦여지고 이럴 때 이제 수신천어는 앞에 있는 수와 천이 타동사고 뒤에 있는 신과 은이 목적어였어요. 근데 반대로 아래 정에서는 행과 은이 주어고 수와 도가 순어예요. 즉 자동사. 그래서 행동이 주격, 행동이 닦여지고 말이 도에 합당한 것, 말이 도에 합당한 것을 보고 이것이 예지질, 예의 본질이라고 한 것이다. 예의 본질은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고 행동이 닦여지고 말이 법도에 맞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의 기본이라고 한다. 그 소리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예는 자율질서하고 있는데 남을 따라서 하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써요. 그래서 예는 들었다. 무엇을 사람에게서 취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내가 누구를 본받아서 내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사상을 가지고 나도 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한 것은 들었지만은
불문 듣지 못했다. 취인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사람을 골라서 따른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 취한다는 말은 골라서 따른다 소리입니다. 누구에게 종속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 소리요. 누구를 본받아서 자립했다 소리는 들었어도 누구에게 종속됐다 소리는 못 들었다 그 소리요. 예전은 자율질서기 때문에. 그럼 친구 따라 장에 가는 것, 친구 따라 강남 장에 가는 것은 예요, 예 아니에요. 예 아니요. 자기는 볼 일도 없이 친구가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건 예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문 내학이요, 불문 완결하. 예절은 와서 배웠다 소리는 들었어도 그 예절 선생한테 찾아가서 배웠다 소리는 들었어도 선생이 제자한테 가서 가르쳤다 소리는 못 들었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불교나 기독교나 도교는 찾아다니면서 교인을 끌어당겨. 근데 유교에서는 찾아가면서 제자 모았다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교는 와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선생님의 실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래도 술 막걸리나 한 병 사와서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가르쳐는 줘. 근데 찾아다니면서 내가 예절 박사인데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러면 이 책을 출판해가지고 유교 경제를 출판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주면서 너 이거 공부해라 한 건 어쩔까? 그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배우라고 하지는 않고 이 좋은 책이니까 이걸 배워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행위죠. 그래서 중봉 조원 선생은 경목록을 일곱성의 경목록을 자기 자비 출판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들으려다 잔뜩 짊어져가면서 애들만 있으면 나눠줘요. 니들 이거 좋은 책이다 배워라. 그건 괜찮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집안 애들이나 동네 애들은 와서 배우라고 해도 돼, 안 돼? 그건 와서 배우라고 해도 돼. 예절만 그러라. 그 다음에 도덕인의 먼저 첫째 시간에 내가 도와 덕 얘기했어요. 여기 인의 인간성 이것은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공자님이 극기복례 유인 그랬죠. 극기복례 자기 사리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지 인하게 된다 그랬죠. 예가 아니면 안 돼. 그 다음에 교훈 정속 가르칠 교 가르칠 준 이 젊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정속 풍속을 바로잡는 것. 정속은 정의동사예요. 풍속을 바로잡는 것은 비례불기 예가 아니면 갖추지 않는다. 이 좋은 교훈과 좋은 풍속은 예절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소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예악 사어 서수죠. 예를 제일 먼저 가르쳤죠. 네. 그 다음 분쟁 변송 비례불결. 분쟁은 이제 나눠져서 싸워 다퉈. 나눠져서 다투면서 분별할 가릴 송사를 가려. 이 송자는 민사소송을 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가리는 것. 이것은 예가 아니면 판결을 못 보는다. 예절로 판결해야 돼. 왜냐? 동기와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예절이 딱 있어요, 없어요? 예절이 전부 다 정해져 있죠, 예절이. 네. 동기, 방법, 결과. 네. 그 다음, 분신상하, 인과 신하,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그 다음에 부자,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가 비례부정. 예가 아니면 그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부정. 즉, 안정을 찾지 못해요. 예가 있어야만 모든 관계에서 안정을 딱 해서 내가 나의 예절만 다 해버리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 아버지한테는 아침에 가서 인사를 할까 하지 말까? 신하는 아침 조회에 참석할까 참석하지 말까? 좀 지각을 해보면 어쩔까? 그럼 그 얘가 아니죠? 지각하면 얘가 아니죠? 아침 문화를 해야 되고 딱 그걸로 가지고 아침에 문화했으면 이제 편안해 안 편안해? 편안한 거예요. 네. 환학사사 벼슬할 환 그러세요. 벼슬할 벼슬 하고 학 배우고 사사 섬길사 스승사 스승을 섬김에 비례 붙인 얘가 아니면 친하지 않고 얘로 공정해야 친해지지. 그 다음에 반조치군 그랬어요. 반은 반열, 조는 조회. 조회의 반열과 그 다음에 치관은 이제 군사 사열, 군사 사열이죠. 군사 사열할 때 조직 체계가 딱 서야 돼. 2조 직원이 호조에 가서 있으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병조에 있는 사람이 예조에 가서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자기 반열이 딱 있어. 그 다음에 이말리 배슬관, 이말리. 그 배슬자리에 임하여 행법, 법률을 집행함에 비례면, 얘가 아니면 위험이 불행. 얘가 아니면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을 주든가 임명장을 줄 때 전부 모아놓고 줘야 좋아. 한 사람은 살짝 불러서 줘야 좋아. 다 모아놓고 줘야 좋지. 한 사람만 있을 때 와서 너 공로상 받아가거라. 그러면 누가 알아? 재미 하나도 없어. 그 다음 제사도사 이거 하나 쓰세요. 기도할 도 그러세요. 우리 유교우 제사는 4가지입니다. 기도할 도. 기도하는 데는 대상이 있겠어요? 대상이 자유롭겠어요? 안 자유롭겠어요? 자유로운 것이요. 우리가 하느님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당신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나무 할아버지한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대상이 있고 또 재물도 자유로워요. 가져가도 좋고 안 가져가도 좋고 술 한잔 따라도 좋고 물 갖다 놔도 좋고 돈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는 우리가 그 사당이나 서원 같은 데서 이 훌륭한 학자를 제사 지내는 것인데 훌륭한 학자를 제사 지낼 때는 음식을 걸게 차릴까 그 양반의 학문 사상이 업적을 많이 기릴까. 그렇지. 그 양반의 학문 사상을 기려야 좋지. 술만 몇 잔 갖다 주고 그 양반 사상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으면 술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서원. 그 다음에 이 제는 큰아들이 종자가 큰아들이 부모한테 지내는 것을 보고 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방한제사. 이 제는 방한제사예요. 방한제사. 그 다음에 사는 이건 관리 그 귀신을 관리하는 제사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는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한제사에는 음식이 잘 잡수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 귀신한테 조상한테 잘 대접하려고. 근데 사는 이제 그 털을 잘 닦아놔야지 털에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차려놓으면 귀신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는 묘사, 개인 집에서는 묘사예요. 묘사. 그 묘를 잘 깨끗이 해놓고 제사 지내야지 묘도 그냥 다 무너져서 무너지려고 한다고 하면 재미없어. 이 4가지요. 여기에서 공급 귀신, 이 공급이라는 건 재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공급이라고 해요. 공급. 귀신에게 재물을 공급하는 것이 비례면 불성불장. 얘가 아니면 정성스럽지도 않고 장엄하지도 않다. 정성스럽지도 않고 이게 딱 술 석잔만 드려야 장엄하지. 모든 사람한테 전부 한 잔씩 주라고 그러면 장엄 먹었어요? 안 장엄 먹었어요?
장어보잖아. 시로 운자는 일에서 운자는 공경은 배웠고 준절, 준절, 이 알맞게 조절한 것을 보고 준절이라고 그래요. 알맞게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퇴양, 물러나서 사양해야 돼요. 예를 한 사람이 나는 잘 모른다 그러고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좋아. 아따 나는 제사도 멋지게 했고 혼인도 멋지게 했다고 해야 좋아. 예전한 사람은 물론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3년복을 입었어도 내가 3년복을 제대로 입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엉성하게 입었다고 해야지. 난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3년복 입었다고 그러고 다니면 누가 믿겠어요? 예절은 개명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밝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말이 있습니다. 혼인, 장례, 제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예절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다 우리 아버지 초상 갔을 때 상해를 멋지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군내에서 제일 멋지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잘 못했다 해야 귀신이 좋아하지.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 안 해도 다 알죠. 앵무새가 말을 잘해. 그러나 그것은 날아가는 새에 지나지 않는다. 앵무새가 말 잘하는 것은 뭐가 빠졌어요? 시켜서 했어? 지어 스스로 했어? 예, 조련해서 했어요. 피동적이요. 성성이 능언이라도 이 성성이가 원숭이 비슷한 것이 능히 말을 할지라도 분리금수 이것도 가르쳐서 한 거예요. 금해인이 이게 사람이 예가 없으면 수능은 비록 말을 잘할지라도 불협금수심 금수 같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금수 같은 마음이야. 즉 자기가 예쁘게 따라하면 뭐 먹이 주든가요 안 주든가요? 짐승들 결혼하면 예쁘게 따라하면 뭐 줘 안 줘? 줘요. 네, 그거 보고 부유 금수는 대저 오직 금수는 물에나 예가 없는지라 고로 부자 치유하니라. 그 애미와 새끼가 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교미를 한다 이거예요.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성인이 작가야. 이럴 때 작자는 일어날 작 그러세요. 성인이 일어나서 이런 까닭으로 성인이 일어나서 위에 예절을 펴서 예절을 가르쳐서 이 교인 사람을 가르친다. 예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가르쳐. 그래서 사인이 유래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이 유래 예절이 있게 하야 지 알게 했다. 자외로 금수에게 저절로 분별이 있음을 알게 하였다. 금수와 나는 다르다. 이것을 서로 알게 하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하는 걸로 봐서 예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산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 귀신 제사에까지도 전부 그 격식을 갖춰서 인간의 정성과 그 장엄한 모습을 다 펼쳐주는 건데 그것은 자기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지 금수나 앵무새처럼 남을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소리죠. 예. 자, 또 아까처럼 읽어요. 그냥 이걸로 끝낼까? 이걸로 끝나면 다 가다 잊어버리지 안 되지.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읽어야 내가 그래도 동인문화원 해방 이후 60년 만이야. 지금 해방이 몇 년 만이야? 해방되고 몇 년 만이 우리가? 65년 만에 예절 예기 강의에서 내가 첫째 시간에 그 원문 강의에서 내가 읽었다고 이렇게 딱 이력서에다 쓸 수 있잖아. 이력서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야. 1-2-1
3-1-1-7이? 1-2-1. 1-2-1. 1-2-1이요. 79페이지. 이거 다 녹음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대저의 예라는 것은 친근하고 소원함을 판정하며 의심쩍음을 해결하며 같고 다름을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밝히는 원리이니라. 이 장에서는 예의 네 가지 기본 논리가 자연 법칙에 기초하여 사물의 존재와 형성의 실상을 뚜렷이 밝혀 전체적인 화학 질서를 구현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만물은 가지런하지 아니하여 모두 서로 달라서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깝고 먼 시대의 학렬 관계를 살피고 해당 자의 자유의지를 확인하여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시켜서 이를 옳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중거틀로 삼았던 것이다. 소유는 원리이며 정은 설정 또는 판정이고 친은 친근하며 소는 소원함이니 세대가 가까우면 친근하고 멀면 소원한 것이다. 결은 해결함이요 혐의는 알쏭달쏭하여 의심쩍은 것이니 성년과 미성년, 처와 첩, 장과 매, 제사와 푸닥거리, 회동과 우, 정벌과 전쟁 등등으로 모두 관원 상제 빈군의 예로서 판결한다. 별은 분별함이요 동은 동등함이니 백모, 숙모는 백부, 숙부와 같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으며 아내는 남편과 같고 며느리는 자식과 같은 것이며 이는 고모가 고숙집으로 가고 자매가 자형이나 매부집으로 가며 딸이 사위집으로 가는 것이요 또 살아있는 사람은 동이고 죽은 귀신은 이라고 할 것이다. 신은 사체를 올바르게 세워서 뒤탈이 없으며 비는 일의 질서가 없고 조화를 이뤄서 분열 반복하여 뒤탈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얘는 모든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판단하여 각각 그 존재의 의미를 뚜렷이 현창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분석이 세밀하고 그 범위도 넓어서 가장 완벽한 검증을 요구한다. 그러나 복잡한 면이 있다고 해서 예를 무시하고 획일적 규범에 안주한다면 결국 다중의 서민대중은 개인의 존재의 의미도 전체 속에 메모되어 하찮은 가치로 전락됨으로써 삶의 재미와 인생의 보람 그리고 미래의 희망까지 모두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세상, 삭막한 세계에서 소수의 권위주의자들만 방자하게 행사를 임의로 주최하여 위세를 뽐내며 날뛰는 세태가 될 뿐인즉 민중유교인은 만인의 위대한 존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예약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국주의 군사문화가 그 대표자 한 사람만 담상에 올라가서 현주시키고 나머지는 군중 집단으로 격가시켜가지고 인간 각자의 존재 의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다 각각 자기가 하나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걸 다 나타내 주면은 한 사람이 전체를 지배할 수 없으니까 즉 자율 질서가 되버리니까 민주주의가 되죠. 이 독재 체제 하에서는 이해법을 싹 없애버리고 모두 하나의 셰프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만 살아있는 그 최고의 절대로 군림해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제 각 종교 집단에서 한 사람만 앞에 나와서 막 손을 흔들고 이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릎 꿇고 고개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고 그거 알았죠? 그 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의 존재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아주 가벼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유교 예절에서는 모든 존재가 다 있어가지고 하나가 없으면 그 한 구멍이 비어.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냐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별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또 다음 사람이 주세요. 얘는 망령되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나를 허비하지 않으며 얘는 절도를
넘어가지 않으며 침해하고 업신여기지 않으며 좋아하며 이물없게 하지 않느니라.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한 예의 네 가지 기본 논리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신뢰를 열거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망은 망령됨이니 호의로 속이는 것이요 열은 기쁘게 하며 이는 앞절에서 말한 친에 해당한 사람이다. 산은 말씀이고 비는 허비함이며 유는 넘어감이고 절은 절도이니 절도를 넘어가지 아니함은 앞절의 혐의를 판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리 절차와 도수를 검증하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침은 침해하며 모는 업신여김이니 이것은 앞절에서 말한 동의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다른 것이 같은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역시 같은 것이 다른 것을 업신여기도 안 된다는 뜻이며 호합은 좋아하여 이물없게 함이니 곧 앞절에서 말한 시비를 밝히는 방법인 바 비록 좋아하더라도 예절을 생략하고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모두 진실한 인간관계로 널리 대동화합하며 명분을 뚜렷이 하여 자유로우면서도 예절이 있는 성대한 인류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규범이니 예학자는 깊이 음미하기 바란다. 또 다음. 계속 그 얘기요. 몸을 닫고 말을 실천함을 일컬어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 행실이 다듬어지고 말이 이치에 합당함이 예의 바탕이다. 이 장에서는 예의 본질을 밝혔으니 예는 타율도덕이 아니고 스스로 몸을 수양하고 말을 실천하여 착하게 살려는 자율도덕임을 변증하였다. 따라서 예는 법이나 계율처럼 강제규범이 아니며 또한 형벌이 수반하지도 않으나 오로지 스스로 고상한 뜻을 숭상하여 행실을 다듬고 말을 실천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수는 수양함이고 시는 자기 자신이며 천은 실천이요 언은 자기가 한 말이니 사람이 인문주의적 지성을 길러 언행일치함은 착한 행실이다. 행수는 행실을 닦여서 고상한 인격자가 됨이고 언도는 말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니 결국 인간을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 예의 근본 바탕임을 설파한 것이다. 잘 읽으니까 또 읽어요. 네. 그 아는 대로 잘 읽으니까. 예는 사람에게서 골라 쓴다는 말은 들어도 사람을 골라 쓴다는 말은 듣지 못하며 예는 와서 배운다는 말은 들어도 가서 가르친다는 말은 듣지 못하니라. 여기에서는 앞절에서 밝힌 예의 자율규범에 대한 논리를 현실적으로 검증하였으니 예는 스스로 선택해야지 절대로 남의 조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예는 스스로 찾아가서 배워야지 결단코 가서 가르쳐 주어도 안 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취는 취택함이고 이는 현인이니 취여이는 스스로 어진이의 모범 행실을 주체적으로 골라서 쓰며 취이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세태에 따라 동화한다는 뜻이다. 내 학은 스스로 어진 스승에게 찾아와서 배움이니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요 왕교는 스승을 자기의 집으로 초빙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니 이미 배우려는 의지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스승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다. 단언하건대 예는 자율적 독립인격체의 무한 책임의식이 그 기본 바탕이니 그 행위에 대한 변명이나 책임 전가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스스로 생각하고 홀로 결단해서 그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길하고 흉하게 된 결과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는 자립인격체의 행동 원리이다. 좋아요. 또 그 다음 이제 읽어요. 부독과 인의가 예의가 아니면 완성하지 못하며 여기서부터 아래로 7구절은 모두 예의 본질은 자율적 독립인격체의 무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그 정상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도는 천지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자연의 원리요 덕은 천지 만물이 더불어 존재하는 고유한 성실이며 이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받은 인간성으로 마음의 덕이며 사랑의 원리고 의는 인간의 고유한 사회성이니 마음의 절제력이요 이를 알맞게 처리하는 원리이다.
예는 예의 본질로 곧 자율적 독립인격체의 무한 책임의식이며 성은 완성함인데 결국 인간의 존재는 비록 하늘의 피조물이지만 또한 인간은 세계를 경영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과 가정 및 국가와 세계를 경영하는 주체로서 자주 독립해야만 자연적인 도덕 질서로 민주적인 인간 화합도 완성될 수 있음을 선언한 내용이니 그 뜻이 장엄하도다. 거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써놨어요. 그줄 예는 예의 본질로 곧 자율적인 독립인격체의 무한 책임의식이며 성은 왕삼인데 결국 인간의 존재는 비록 하늘의 피조물이지만 있죠. 비록 하늘의 피조물이지만 또한 인간은 세계를 경영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줄거요. 인간은 하늘의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세계를 경영하는 주인이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라 피조물이요. 피조물이라고 죽을 때까지 피조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짐승들이라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20세가 되면은 피조물을 끝내고 이제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경영해야 되겠어요? 안 경영해야 되겠어요? 능동적으로 경영해서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경영 주인 노릇을 해야지 손님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인생은 이 세계의 지나가는 손님으로 왔어요. 주인으로 왔어요. 예, 문인들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과객, 손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공자행자는 아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주인, 경영주. 제일 경영주만 예절을 하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 읽어요. 가르치고 훈계하여 습속을 바로잡으니 예가 아니면 완비하지 못하며 여기에서는 교육문화로 아름다운 풍속을 일으키는 것도 인주주의적 지성인의 자립적 책임의식이 없이는 완벽하게 가르칠 수 없음을 검증하였다. 교는 교화인이 교육문화를 장려해서 문명을 보급하며 후는 훈도로 윤리도덕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함이며 정속은 습속을 바로잡음이니 덕풍을 일으켜 세속을 바꾸는 것이다. 타율적인 법의 질서를 극복하고 자율적인 예의 질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절 교육을 장려하여 사회의 자율자치의 기풍을 조성하는 것이 문명 국가 건설의 기본 원칙이다. 좋았어요. 또 그 다음. 쟁점을 분간하고 송사를 변별하니 예가 아니면 판결하지 못하며 여기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도 예의 독립적 책임의식이 없으면 판결할 수 없는 것을 검증하였다. 부는 분간이니 가려서 헤아려 사건을 분석함이고 쟁은 쟁투로 형사소송 사건이다. 변은 별리로 판별하여 처리하며 송은 민사소송 사건이니 모든 소송 사건은 고의와 과실 및 단독행위와 집단행동을 가려서 심리하고 주범과 종범을 분류하여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또한 참과 거짓을 살펴 그 시비곡직을 판결하는 것인즉 독립인격체의 책임의식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도 법관은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야 돼? 누가 시킨 대로 판단해야 돼? 예. 자기 법관이 자기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상부에서 그놈 혼내 한다고 벌 주면 판사가 아니지. 예. 그래서 이거예요. 임금과 신하, 높은 것과 낮은 것,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가 예가 아니면 안정하지 못하며 여기에서는 국가의 정부 조직과 가정의 가족 구성도 예의 기본 바탕인 독립적 인격체의 책임의식이 없으면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논수하였다. 임금은 나라를 경영하되 지도적 책임을 다하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되 신하의 책임을 완수해야 군신 관계가 안정되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며 아버지는 가정을 경영하되
지도적 책임을 다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되 자식의 책임을 완수해야 부자관계가 안정하고 형과 아우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된다. 따라서 모든 민주적 사회 조직은 그 구성원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확고한 책임의식이 있어야만 공화 협력하는 체제를 수립하여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깨달을지어다. 네. 지금 가정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보통 자식을 소유로 생각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보고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이 마음대로 부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어요. 각각의 인격 주체를 인정해 주라고 그랬어요. 인정. 그럼 민주적인 인간관계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이게 그 이해가 없는 집안에서는 독재가 판을 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선비는 아내의 그 모든 집안 경영 자율권을 완전히 죽었어요. 전부 자기가 장악하고 있어요. 전부 다 주는데 뭐까지 줘? 광 열쇠 줘버려 안 줘버려? 광 열쇠까지 다 줘버린 거예요. 우리 예절을 안 사람은. 그리고 찬밥 주든 따순 밥 주든 당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준 대로. 준 대로 먹어. 한 말이 없어. 이게 이 예절 배운 남편하고 살거나 예절 배운 아내하고 살면 살기가 여간 편켰어 안 편켰어? 여간 편한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절한 사람은 아이 까다로워 그래.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 까다로운 예학자하고 내가 말한 아주 편한 그 예학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말한 그 까다로운 예학자는 좀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는 예학자죠? 즉, 세속적인 예학자죠? 내가 말한 예학자는 적어도 예기를 적조한 사람의 그 예절을 아는 학자를 얘기하죠? 그러면 세상에 예학자가 사이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많다는 소리니까 여기 사람은 절대로 사이비 되지 말고. 자, 하자 또. 벼슬하고 학문을 하매 스승을 섬김이 예가 아니면 친절하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나아가 벼슬을 하거나 물러와서 학문을 하매 자율적인 의사로 스승을 섬겨야 스승도 그 열의에 감동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화는 벼슬하여 업무에 종사하면서 정치 행정을 통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고 학은 역학을 비롯하여 문학, 사학, 예학 등의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사사는 스승을 섬기는 것인즉 스승의 친절한 가르침을 받아야 크게 성취하는 것이니 신은 친절로 제자가 스승을 높여 스스로 분발 노력하면 스승도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내가 할 도리, 이게 선생의 도리가 나왔는데, 선생은 진도를 나가면 제자들이 나가자고 해야 나간다는 거예요. 막 혼자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자고 해야 나간다고 나왔죠. 여기 써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이건 건너뛰시다 그러면 내가 건너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이거 딱 써졌잖아. 제자들이 진도에 따라서는 아니 선생님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보라고 가만히 여기서 앉아 있겠어요? 안 앉아 있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실력이 날로 일취월장 한번 나가봐요. 자, 그 다음 또 읽어요. 조정회의의 반열을 정하고 군사훈련의 편제를 정함과 관직을 담당하고 법률을 집행하며 예가 아니면 위험이 시행되지 못하며 여기에서는 정보 관료의 대소반열과 군대 편제의 상하 계급 및 관직을 맡아서 법률을 집행하며 독립인격체로서의 책임감이 없으면 권위도 존엄성도 없게 됨을 지적하였다. 반은 반차로 벼슬에 서열이며 조는 조정에서
거행하는 조회이고 치는 군사를 훈련하며 군은 군단의 전투 편쟁이며 리는 취임하여 업무를 맡으며 관은 관직이며 위는 권위, 엄은 존엄성이다. 관료나 군대는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니 마침내 한 몸을 바쳐 죽음으로 지키는 장렬한 기백을 드날리는 데서 예의 도덕이 기강이 서고 나라의 권위와 관직의 존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계속해요, 계속. 네.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어진이 사후에 석제하고 가까운 조상님께 방한 제사를 지내고 먼 조상님께 시세를 지내어 귀신에게 이바지함이 예가 아니면 정성스럽지 못하고 장엄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저 세상의 귀신을 섬김에도 독립적 인격체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이 아니면 정성스럽고 장엄한 행사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도는 천지신명께 기도하여 소원 성취를 간절히 비는 것이고 사는 지역의 주민이 현인을 숙모하여 사후를 지어서 봄가을로 석체를 거행하며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다. 쟤는 가까운 조상님을 사당이나 방안에서 제사를 잡수시게 하며 사는 먼 재상의 묘소에 가서 제사 지내면서 안전함을 살피는 것이니 대체로 쟤는 인격신에게 드리고 사는 자연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공급은 음식과 의병 및 그릇을 벌려 차려놓고 신령이 흠양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며 귀신은 사람이 죽은 혼백이 2주년이 지나면 혼은 신으로 변하고 백은 기로 화하여 신통력을 발휘하는 음양의 오묘한 작용이다. 모름지기 정성은 자기의 정성이어야 지극한 감통력이 있는 것이고 주체적 행사여야 장엄한 정신이 나타나는 것인즉 귀신을 섬김에 독립적 인격체의 지극한 정성과 무한한 책임의식은 필수적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봤는데 예절이 뭐 간단할 줄 알았더니 지금 가만히 보면 그 1-3-3 보세요. 1-3에서 도덕 인의가 나왔죠. 철학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훈 정속이 나왔으니까 교육자가 돼야 되겠죠. 교육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쟁 변성이 나왔으니까 사법관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신 상하 부자 형제가 나왔으니까 조정도 되고 가정도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학 사사가 됐으니까 선생과 배설학기도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조치 운이니까 군사 훈련도 해야 되겠죠. 제사 도사가 있으니까 제사도 해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간단치가 않네. 이 세상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예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인상 만사의 전 분야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잡해. 그래서 따라서 예절한 사람은 이렇게 시각이 높고 커서 이 성현처럼 세상을 골고루 속속들이 이렇게 봐야 돼.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요거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 읽어요. 이리하여 군자는 공경하며 알맞게 조절하며 물러나 사양하여 예를 밝히느니라. 이 절은 앞에 7구절의 뜻을 종합하여 군자는 예의 본질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임을 관증하였다. 군자는 도학을 연구하여 고매한 인격을 완성해서 선비가 흠많은 사람이고 주는 꼭 알맞게 하며 절은 조절함이니 준절은 두루 주밀하고 고루 알맞게 조절해서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함이다. 태양은 물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함이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나서지 아니합니다. 대저 군자가 공경함은 맡은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성공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고 준절함은 맡은 일을 빠짐없이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신모 원료하려는 자세이며 태양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무책임하게 일을 맡았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두려함이니 모두 독립인격체로서
책임의식이 있는 행동이다. 앵무새가 말을 잘해도 나는 새에 지나지 못하며 성성이가 말을 잘하여도 짐승에 지나지 못하니 이제 사람이 예가 없으면 비록 말을 잘할지라도 또한 짐승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대저 오직 짐승은 예가 없는지라. 그러므로 애비와 아들이 암컷을 공유하니라. 이 절에서는 예의 본질을 망각한 말과 행동은 허구적인 장식물에 지나지 못함을 설파하여 독립인격체의 존엄성과 책임감이 없는 사회는 결국 금소와 같은 저질 사회로 전락함을 경계하였다. 앵무는 앵무새과에 속하는 새의 일종인데 몸빛이 회색이며 목, 가슴 등은 담색이고 허리는 담황색, 꽁지와 꼬리 및 덮깃은 홍적색이거나 선홍색이다. 부리는 검고 매우 굽어 있으며 다리도 검은데 눈은 휘읍스름하고 눈 둘레는 깃털이 없어 옅은 살빛이다. 높은 나무의 한 쌍 또는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열매나 곡물 등을 먹고 살며 나무 구멍에 흰 알을 2개나 유액으로 새끼를 기른다. 혀가 육질이므로 다른 동물의 소리나 사람의 말 흉내를 잘 내어 애완용으로 기른다. 능어는 말을 잘하며 분리는 지나지 못하며 성성은 유기농과에 속하는 지능이 높은 짐승으로 키는 꼿꼿이 서면 1.4m가량이고 얼굴 위에 온몸에 긴 털이 덮여 있으며 귀는 작고 코는 넓적하며 입은 폭이 넓고 삐죽하다. 다리가 잘 발달되어 거의 곧게 서서 걸어다니기도 하며 발 뒤꿈치까지 닿는 긴 팔로 나무 사이를 교묘하게 걸어다닌다. 힘이 아주 강하지만 성질은 둔하며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소가족을 이루며 살고 낮에 열매나 잎 같은 것을 따먹으며 소리는 어린애의 울음소리와 같고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며 또 술을 좋아한다. 금수지심은 자존심이나 책임감이 없는 마음이요 쉬는 공유함이며 우는 짐승의 암컷이니 애비와 새끼가 자존심이나 책임감이 없으므로 암컷을 공동 소유한다는 말이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이 일어나서 예를 만들어 사람을 가르쳐 사람으로 하여금 예가 있게 하여 스스로 금수와 다름을 알게 하십니다. 이 절에서는 성인이 예를 만들어 완성한 목적은 미기한 야만 시대를 청산하고 개명한 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임을 선언하였다. 성인은 하늘과 땅의 도덕을 통달하여 완벽한 인격으로 지극한 가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작은 일어남이며 예는 오레이다. 이것은 예기의 예절은 곧 묘순 우탕 문무 주공이 제정한 것임을 확인한 것인즉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의 중요함을 깊이 의미하기 바란다. 여기서 그 태국 마크 2절은 성인이 예를 만들어 완성한 목적은 미개한 야만 시대를 청산하고 개명한 문명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줄거요. 예절은 문명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거예요. 야만 시대를 청산하고. 그러니까 예절이 없는 데는 우리가 평범한 사회라고 그러죠. 예절이 있는 데가 문화국이에요. 문화국. 문명한 사회. 따라서 이제 야만적인 혼돈을 청산하고 문명 사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곧 돌아와요. 곧 돌아와. 그 시대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거대에서 읽게 만들어 놨으니까 곧 돌아오니까 우리가 문명 사회를 창조하는 최선두, 최첨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기 바랍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다들 잘